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세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한국 경제가 지금 IMF 사태 때보다 더 나쁘다면서 이러다가 또다시 IMF 사태가 터지는 것 아니냐고 염려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IMF 사태는 신용경색이나 금융위기가 아니라 국가부도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IMF 사태는 경제적 원인이 아니라 정치적 원인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그 정치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김대중입니다. 이것은 제가 2012년 더난출판사에서 출판한 책 위험한 정치경제학, 정치와 경제의 은밀한 거래에 관한 보고서 제1장의 내용입니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그의 추종 세력이 IMF 사태를 김대중이 막았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그런 말들이 마파람에 개눈 감춰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IMF 사태는 국가부도 사태였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해도 정부가 해외에서 자금을 필요한 만큼 빌릴 수 있으면 얼마든지 경상수지 적자를 메울 수 있고 따라서 국가부도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997년 11월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한국에게 자금을 빌려주지 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IMF 사태는 정부가 해외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리지 못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메우지 못해 발생한 국가부도 사태였습니다. 도대체 왜 그때 글로벌 금융시장이 한국에게 자금을 빌려주지 않았을까요? 오늘 방송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1997년 11월 한국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리지 못하게 된 것은 김대중의 방해 때문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정치와 금융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치와 금융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테지만 정치와 금융은 분명히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1700년대 초에 영국 런던에서 세계 최초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금융시장이 생겨났습니다. 금융시장은 귀족과 부유한 상인이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해서 국왕의 전쟁 비용과 연합증권 회사들의 무역 비용을 신속하게 조달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에는 이러한 금융시장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국왕은 전쟁 공채를 팔았고 동인도 회사를 비롯한 연합증권사들은 주식을 팔았습니다. 의회가 국왕이 발행하는 전쟁 공채에 지불 보증을 했고 연합증권사가 발행하는 증권에게는 토리당, 보수당, 그리고 미그당, 진보당이 그들의 후원을 얻으려고 경쟁적으로 지불 보증을 했습니다. 금융상품은 토지와 달리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입니다. 토지는 구체적이라 지불 보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융상품은 정치 권력이 지불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휴지 조각이라서 아무런 가치가 없고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금융시장도 생길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 금융시장이 발생한 것은 1688년 명예혁명으로 의회가 국왕을 제압하고 국왕이 발행하는 전쟁 공채에 지불 보증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동인도 회사를 비롯한 연합증권사들은 토리와 미그의 경쟁적인 정당 정치를 이용해서 그들이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지불 보증을 받아냈고 증권의 양도성을 개발해서 금융시장의 팽창에 결정적 기여를 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금융시장이 발생하고 유지되려면 추상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정치적 지불 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와 설명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더글라스 노스가 그의 제자와 공동 집필한 논문,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의 경제사회학자 브루스 카르도스가 출판한 저서에서 따온 것입니다. IMF 사태의 경제적 설명의 한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사태에 대한 경제적 설명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는 정실자본주의라는 범죄 행위가 과잉 중복 투자라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1997년 1월부터 4월까지 한보그룹, 산미그룹, 그리고 진로그룹이 부도를 냈고 국내 은행과 정부의 해외 차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때 한국은 사실상 금융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보그룹, 산미그룹 그리고 진로그룹 부도 사태에 김영삼 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연루되어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적 지불 보증의 실패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1997년 5월 강경식 당시 경제부총리가 소위 신자유주의 금융개혁법안을 발표하자마자 거의 즉각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 금융개혁법안이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적 지불 보증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1997년 7월부터 9월까지 기아그룹이 부도를 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기아그룹 부도 사태가 1997년 봄에 동남아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를 한국에 전염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기아그룹 부도 사태는 정치권 관련 소리 없었고 단지 경영 실패 사례였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적 지불 보증의 실패로 비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아그룹 부도 사태에도 불구하고 1997년 9월부터 10월까지 금융위기가 발생한 동남아에서 네덜란드계 자금과 일본계 자금이 한국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기아그룹 부도 사태가 동남아 금융위기를 한국에 전염시켰다는 전형 이론이 거짓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국가부도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7년 10월 소위 DJ 비자금 공방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정치적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97년 10월 중순경 강삼재 당시 신한국당 사무총장이 김대중의 비자금 640억 원이 들어있다는 통장 사본을 공개하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최근에 전 조선일보 일본 특파원 이도형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그 돈의 출처를 공개했습니다. 강삼재 총장이 공개한 640억 원은 일본의 거물정객 우스노미야 도쿠마를 통해서 김일성이 김대중에게 전달한 4천만 달러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DJ 비자금 공방이 발생하자 금융시장에서 국회가 금융개혁법안을 거부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즉각적으로 정치불안 관련 지수가 급등했고 며칠 후 외환시장 압력지수도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 11월 김대중 대선 후보가 자신의 추종 세력에게 금융개혁법안 거부를 지시했고 국회가 이 법안을 거부하자마자 즉각 국가부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한 정치적 지불 보증 실패가 국가부도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정치불안 관련 지수와 외환시장 압력지수의 추이 비교입니다. 이 그림은 위험한 정치경제학의 38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정치불안 관련 지수, 이 빨간색 선입니다. 정치불안 관련 지수와 외환시장 압력지수, 이 회색 선이 외환시장 압력지수입니다. 약간의 시차를 두고 동행했습니다. 정치불안 관련 지수가 증가하면 며칠의 시차를 두고 외환시장 압력지수도 증가했고 정치불안 관련 지수가 하락하면 며칠의 시차를 두고 외환시장 압력지수도 하락했습니다. 1997년 1월부터 4월까지 그러니까 1997년 1월부터 4월까지 한보그룹, 산미그룹 그리고 진로그룹이 부도를 내면서 정치불안 관련 지수가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고 시차를 두고 외환시장 압력지수도 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5월달에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신자유주의 금융개혁법안을 발표하자 정치불안 관련 지수가 급락을 했고 시차를 두고 외환시장 압력지수도 떨어졌습니다. 매우 낮았습니다. 1997년 7월에 기아그룹 부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발생했습니다. 9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기아그룹 부도 사태가 진행되었으나 정치불안 관련 지수가 한보그룹, 산미그룹 그리고 진로그룹 부도 사태가 정점을 달한 4월, 이 4월의 수준을 넘지 않았습니다. 외환시장 압력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DJ 비자금 공방이 발생한 10월 중순부터 바로 이때부터 정치불안 관련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했고 외환시장 압력지수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거의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김대중의 지시에 의해서 국회가 금융개혁법을 거부한 날, 바로 요 날입니다. 이날 정치불안 관련 지수가 정점을 찍었고
바로 그때 국가부도 사태, 즉 IMF 사태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방송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